드리겠습니다. 네. 원불교 커피문화협회를 이끌고 있는 충주교당의 부교무 김형석입니다. 충주교당에서 이 차문화인성교육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찾아가는 교화로서 교화를 좀 멋들어지게 해보려고 거기에다가 이 향기와 따스함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보자 먼저 계셨던 판타원 이효원 교우님 그래서 이렇게 충주교당의 차문화인성교육원을 설립을 해서 지금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교직원들 그리고 지역에 있는 좀 차를 좋아하는 그리고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수많은 인원들이 차문화교육원을 방문하고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그 배워갔던 친구들 중에 청소년들 중에 동아리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 차문화 연구 동아리가 있는데요. 그 동아리들과 함께 오늘 프로그램을 진행할까 합니다. 커피는 건강에 좋을까? 그리고 또 청소년들이 또 커피를 먹으면 괜찮을까?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학계에서도 또는 그 의학적으로도 커피는 건강에 좋다고들 하죠. 그런데 그동안 먹어왔던 커피들 있잖아요. 이렇게 봉지를 이렇게 뜯어서 간편하게 즐기는 커피라든지 아니면 그 전에 이렇게 알갱이로 된 커피를 드셨잖아요. 그런 커피들은 건강에 좋다라고 말하기가 어렵고요. 오늘 이렇게 가져온 이 커피를 드시는 것, 원두 커피를 드시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저 커피도 제가 직접 어저께 볶아서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또 오늘은 더더욱이나 우리 오시는 분들께 향기를 더 잘 전해드리려고 좀 더 몸값이 나가는 커피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꼭 오늘 그 우리 청소년이 진행을 하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도 잘 해주시고 시연도 잘 보시고 체험도 직접 내가 내려서 한번 맛도 보시고 이렇게 해서 행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진행과 시연 그리고 도움을 해줄 우리 차문화인성교육원에서 그리고 커피문화협회에서 잘 지금 키우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 앞으로 이렇게 초대를 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JTMC라고 합니다. 주니어 티 마스터 클럽인데요. 커피 문화 연구 동아리들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어떤 활동을 해오고 있느냐면요. 커피 메뉴도 개발하고요. 그리고 이런 시연 활동도 하고요. 작년에는 충주시 대표로 제천에서 하는 평생학습 축제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가서 이렇게 그 체험행사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이 커피를 통해서 자기 개발도 하고 교화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자기 꿈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사드리고 들어갈게요. JTMC의 4기 회장 김가은 양을 앞으로 초대하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설명을 맡은 주니어 티마스터 클럽 JTMC 4기의 김가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앞서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여기 오신 분들 모두 다 커피를 알고 싶어서 오신 거잖아요. 혹시 커피란 무엇인가 하고 생각해 보신 분 계신가요? 네. 어떤 분은 그냥 음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힐링, 문화, 행복 아니면 커피가 커피지 왜 물어보는 것인가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우리나라 유명 포털 사이트 초록창의 말을 빌려보자면 커피는 커피나무에서 생두를 수확해 가공 공정을 거쳐 볶은 후
한 가지 혹은 두 가지 이상의 원두를 섞어 추출하여 음용하는 기호음료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정말 이게 다일까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커피를 좀 더 알고 싶고 그 기회로 이제 행복을 찾으러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아마 오늘 여러분들이 드시는 커피는 미뤄 짐작해보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커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칼디 전설입니다. 커피는 7, 8세기경 에티오피아 남서쪽 카파라는 지역의 양치기 소년 칼디가 염소들이 어떤 열매를 먹고 흥분하여 날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그렇지만 청소년기 아이들은 호기심이 왕성하고 어른들이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고 궁금한 건 못 참는 성격이잖아요. 칼디도 그런 소년이었어요. 그 열매를 독인지도 약인지도 모르고 먹었죠. 다행히 기분이 좋아지고 힘이 솟는 것을 느껴서 칼디는 이것을 이슬람 수도승에게 나 신기한 커피 발견했어요 하고 가져갑니다. 이슬람 수도승은 이것을 보고 기분이 좋아지고 활기를 주고 졸음을 쫓는 효과가 있다고 하여 포교의 수단으로 쓰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커피는 아랍 상인에 의해 아라비아의 예멘 지역으로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10세기가 지난 17세기 유럽으로 전파가 된 커피는 유럽에서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무서워한 카톨릭 사제들이 커피는 악마의 음료다 라며 금지를 시켜달라고 탄원하였습니다. 하지만 교황 클레멘스 8세가 커피에게 세례를 해주면서 이것은 더 이상 악마의 음료가 아니다라고 하였죠. 그래서 커피는 유럽 전역으로 펴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는 커피가 언제 들어왔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몰라. 우리나라의 커피는 음이사변 이후 러시아 공간으로 피신 갔던 우리나라의 마지막 왕 고종 황제가 처음으로 커피를 접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커피를 즐겨 마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종 황제의 시중이었던 손탁이라는 독일 여인이 한국에 손탁 호텔을 세우면서 그곳에서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커피를 팔게 되었다고 합니다. 커피 재배 지역은 크게 라틴 아메리카, 아라비아, 아프리카, 아시아로 나뉘어집니다. 재배 지역과 조건에 따라 리베리카, 아라비카, 로부스타로 나뉘어집니다. 현재 리베리카는 맛도 없고 수확량이 적어 재배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라비카는 해발 600m 이상의 고산지대에서 재배가 되며 병충해에 약하고 그리고 좁은 면적에서 재배가 되기 때문에 기계화가 용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손수 작업을 하기 때문에 가격이 매우 비싸지만 맛과 향미가 매우 풍부하고 쓴맛보다 건강한 신맛이 더 강해 더 맛있고 건강한 커피를 드실 수 있습니다. 로부스타는 해발 100m 이상에서 재배가 되고 병충해에 매우 강하며 기계화가 용이하여 아라비카의 2배나 되는 생산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맛과 향미가 부족하고 신맛보다는 쓴맛이 더 강해서 아라비카의 3분의 1밖에 값어치를 하지 못합니다. 이런 커피가 재배되는 지역을 보면 적도 부근에 비가 고루고루 내리는 아열대 지방이라는 것과 화산재가 퇴적하여 형성된 알칼리성 토양을 가진 지역에서만 커피가 잘 자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왜 우리 몸 중앙에 매는 바지가 흘러내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매는 벨트 있잖아요. 지구도 남북이 23.5도로 그런 벨트를 하나 매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커피 희귀선이라고 불리는 커피 벨트입니다. 모두 지루하신 것 같으니까 이쯤에서 시연과 함께 체험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쓸 커피는 에티오피아의 아리차를 사용하여 추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연을 도와주실 하원석
이도연, 홍학미 학생입니다. 모두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끓는 물로 드리퍼, 드립 서버, 커피잔을 데워줍니다. 커피를 내리는 동안에 커피가 식어 맛이 변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필터에 아랫면을 접고 옆면을 접어 드리퍼와 빈틈이 없도록 끼워줍니다. 이것은 커피가루가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원두를 갈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계량 스푼 한 수저가 10g으로 1인분입니다. 원두를 분쇄한 후 드리퍼에 넣어 가볍게 흔들어 평평하게 해줍니다. 이것은 커피가 고루 내려질 수 있도록 해주는 단계입니다. 물을 뜨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커피가 맛있게 내려지는 온도는 90도에서 92도가 적절합니다. 지금 내리는 커피의 양은 2인분입니다. 예열을 하였던 물을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뜸들이기입니다. 커피가 충분히 적셔질 만큼만 짧게 원을 그려가며 물을 부어준 후 30초를 기다립니다. 이 과정은 커피 속 탄산가스를 배출시키고 커피에 물이 닿는 표면적을 넓혀 더 잘 우러져 추출시키기 위해서입니다. 30초가 지나면 부풀어 오른 커피 위에 2차 추출을 시작합니다. 중앙부터 시작하여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원을 그리며 커졌다가 중앙으로 돌아와 마무리합니다. 부풀어 오른 거품이 가라앉기 전에 2차 추출을 시작합니다. (3차) 추출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차 추출은 양이 부족할 때 작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3차 추출까지 끝나면 이제 드립 서버를 가볍게 돌려 농도를 일정하도록 하신 후 커피를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시연자가 내려주신 커피를 맛있게 드셨나요? 자, 그럼 이제 직접 체험을 해볼 시간입니다. 또 좋다니. 나를 주고 가야지. 내가 그것도 아깝다. 커피향 맛있게 향기롭게 즐기셨나요? 네. 네네. 이 지금 행사장 안은 커피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교무님들 그리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요 가슴에 이 향기와 따스함이 이렇게 한가득 배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이제 먼저 오시느라고 바로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커피 체험 진행이 됐는데요. 저 앞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좀 신기한 도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것들이 전부 커피를 추출하는 다른 도구들입니다. 전 세계에는 커피를 추출하는 이런 그 도구들이 100여 종 정도가 있다고 해요. 그 중에서 몇 가지만 교육원에서 지금 들고 왔는데요. 가장 오른쪽에 보이는 도구는 손으로 에스프레소라고 하는 것을 추출하는 도구가 되겠고요. 바로 그 옆에 알라딘 램프처럼 생긴 도구가 있는데
그곳은 모카포트라고 해서 또 마찬가지로 에스프레소를 추출하는 도구입니다. 카페에 가면 큰 기계에서 에스프레소를 추출하는데 가정에서 추출할 수 있는 도구가 저런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있는 도구는 과학 실험실에서 가지고 온 어떤 그 실험 도구처럼 생겼는데요. 진공의 방식을 이용을 해서 커피를 추출하는 사이폰이라고 하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왼쪽은 우리가 낯익은 도구죠. 차를 우릴 때도 쓰기도 하지만 커피를 추출할 때도 씁니다. 프렌치 프레스라고 하는 도구가 되겠고요. 그 옆에 또 조그맣게 이렇게 손잡이가 길게 나와 있는 동으로 된 도구가 하나 있는데요. 저 도구는 체즈베라고 하는 것인데, 네, 터키에서 커피를 불에 놓고 끓여서 만드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 옆에는 또 주전자 뚜껑이 달려있는 도구가 하나 있는데요. 이브리크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에티오피아나 아프리카 아랍 지역에서는 저 주전자 안에다가 커피랑 물이랑 설탕이랑 다 넣고 한꺼번에 끓여서 추출하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 옆에 또 은색으로 되어 있는 도구가 있는데요. 베트남에 가면 저렇게 특별한 도구로 커피를 추출을 합니다. 베트남 핀이라고 하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왼쪽에 이제 마지막 도구는요, 에어로프레스라고 해서 손으로 이렇게 주사기처럼 압력을 넣어서 커피를 추출하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종류의 커피만 가지고도 저렇게 다양한 커피를 추출할 수 있다는 것은 저렇게 다양한 커피의 맛과 향을 다르게 또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됩니다. 오늘 그 중에서 한 가지 핸드드립을 배우셨는데요. 핸드드립 중에서도 드리퍼가 두 개가 달라서 또 다른 맛이 나고요. 그날의 날씨에 따라 커피를 추출하는 바리스타에 따라 그리고 또 저런 도구에 따라서 더더욱이나 다른 맛이 나기 때문에 참 이것이 매력 있는 음료입니다. 커피 향이 아주 좋고요. 또 내리는데 참 정성스럽게 내리니까 이게 따라서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지는 것 같고 아주 분위기도 좋고 좋습니다. 그냥 옛날 커피 이렇게 물만 부어주는 그런 커피보다는 이렇게 향기를 내뿜으면서 이렇게 물을 따르고 서서히 정성 들여서 만들어주는 그 커피의 향을 느끼면서 말 없는 가운데 느끼는 그 공감, 그런 것들이 참 좋더라고요. 그냥 막연하게 커피가 좋다는 생각이 있어서 지나가다가 그 홍보하는 걸 보고 그냥 막연하게 신청도 하지 않은 채 왔거든요. 비도 오고 해서 한번 가서 들어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의외로 또 뜻밖의 많은 수확을 얻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런 원두 갈아놓은 커피가 아니라 그냥 진짜 립 커피 같은 것만 먹었는데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나름대로 원두 커피 나름의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원불교 문화가 있는 날, 원불교 커피 문화 협회에서 오늘 나만의 커피 만들기 그리고 커피 박물관 체험을 하게 됐는데요.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정말 향기롭고 따뜻한 커피 나눔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은 원불교 문화의 날에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셔서 원불교 문화예술이 더욱더 발전해 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방송료와 후원금으로 제작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낙원 세상을 만듭니다.